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한복의 날을 제정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쩐 일로 한복의 날을 미국에서 제정했대요?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계 청소년들이겠죠. 예, 미국 시민권자들. 차세대 네. 협의회라는 어떤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네네. 그 단체에서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김치라든지 네. 한복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자기네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네. 그 한국의 날을 제정하는 서한을 보냈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아 한복 데이. 예, 그래서 제정된 게 이제 테너 프라이시라는 조지아 주에 있는 네. 아주 자그마한 시에서 네. 한국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네. 한복의 날을 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정한 건 아니고 네, 조지아주 테너 플레이시. 예. 근데 그 테너 플레이시 시장이 한복의 날 제정을 10월 21일? 네, 예, 그날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복의 날입니다. 그날이 한복의 날이군요. 그날을 기해서 제정을 하고 그걸 기념하는 자리에 한복에 또 갓까지 쓰고 나왔다면서요. 예, 네, 그 선포하는 날이죠. 네네. 지난 8일인가? 네네. 예, 그제입니다. 네. 6일이군요. 네. 근데 그 갓도 쓰고 한복도 입고 네. 이렇게 이제 마트 진어라는 이제 시장이 네. 나오면서 네. 이것을 한복은 네. 한국의 전통 옷이다라는 예.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코리아 한복 데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 한복도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정했고 그 앞에 또 코리아까지 이렇게 붙여져서 우리나라 옷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이 요즘 그 한국 뭐 김치 뭐 하다가 이제 왜 한복까지 탐을 내는 거래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게 네네.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동북공정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네네.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 영토에 있는 모든 문화는 중국 문화다라는 네. 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그 역사가 있다, 영토가 있다는 것은 곧 문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영토에 있는 모든 또 문화도 자기네 것이다. 또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뭐 하는 중국이 것이죠. 보면 한족을 비롯한 55개인가요? 소수민족이 그 중에 이제 우리 조선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족이 입었던 한복은 자기네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북한 공이 8천만 입는 한복도 자기네 거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네. 이 중국이 뭐 대국 아니었습니까? 동아시아에서. 네네. 그리고 그 문화적인 영향을 뭐 받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나 어느 나라이거나 네. 그 영향 문화를 받는다고 그 나라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서로 문화가 교류를 하면서 네. 서로 발전하고 또 이렇게 고쳐져서 개선되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모두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조금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 기모노는 자기네 거라고 안 그러죠? 아니요. 자기네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나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나 형태가 다 다른데요. 예. 근데 중국의 한푸라는 것은 뭐냐면 네. 한족에 입었던 옷. 그 한푸는 한나라. 그 다음에 당장은 당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는 명장. 민쿠, 민장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걸 이제 통틀어서 한복이라고 하는데, 한푸. 걔들 한푸. 한푸라고 하는데, 네. 그 일본어의 기모노는 당나라의 옷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모노가 속에 입던 옷이 네. 겉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기모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입었었던 옷은 네. 당나라 옷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내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야. 네. 이 중국을 갖다 이제 부를 때 자기들은 한족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고조 유방이 세운 네. 이제 한나라 400년을 갖다가 자기네 어떻게 보면 정신적 문화적 원류로 칩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중국을 차이났죠. 진이죠. 진 나라. 진. 그러니까 그 옛날 춘추 전국
춘추 전국 시대를 마무리한 진나라를 갖다가 이제 차이나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 진나라가 융족인 건 아시죠? 예, 알죠. 그 진시황 그 저기 융족입니다. 당나라들 뭐. 아, 근데 그 다음에 그래 하려고 그러는데 당나라 이세민, 우리 알고 있는 당 이세민, 또 그 직전에 있는 뭐 우리 이제 보면 뭐 여수장 우중문샤 그게 다 뭐냐 하니까 그 돌골개. 그렇죠. 이게 여기 얼빠진 놈들이지 그 놈들이. 중국에 보면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이민족들이 많아서 중국은 이민족의 역사입니다. 실제 한족이 지배했던 것은 몇 년 안 돼요. 그걸 다 익숙해져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명나라, 그 앞에 원나라, 몽골족이고 빼면 청나라. 56국, 청나라, 그다음에 원나라, 금나라, 요나라. 청나라 최근에. 그러니까 청나라 아까 했죠. 예. 또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한푸하고 한복하고 근본적 차이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푸는 그냥 자기들이 막 이리저리 그냥 뭐 한 2000년, 2500년 역사 동안에 일반 중원이죠. 중원을 지배하던 이민족들 또 한족도 지배한 적이 있었죠. 그들이 섞여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한복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우리도 보면 우리 옛날 뭐 고구려 무용총 보면 그때 입던 옷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한푸 이제 전에도 얘기하는 한푸하고 우리 한복하고 다른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이제 한푸는 네. 원래는 그게 원피스 형태였습니다. 네네. 청나라의 치파오도 원피스 형태였고 그러던 것이 한나라에 와서 네. 그게 상의 하상이라고 해서 네. 투피스로 바뀝니다. 네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그 속 바지를 입는데 네. 혹시 개당고라고 아시죠? 몰라요. 그건 뭐냐 밑이 없는 바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더운 기후에 습기가 많은 기후에 적합하도록 옷이 개량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제 그 위에다가 심이라는 포를 긴 포를 입죠. 네. 근데 그 포는 이제 소매가 길고 네. 이게 품이 넓은 게 이제 특징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한사군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영향보다는 우리는 뭐 중국이 얘기하는 동이족 아닙니까? 스키타이족이죠. 예, 그 호족인데 호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 생활에 편리하도록 옷을 입었던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매가 짧고 바지도 동여매고. 예, 동여매고 또 연밈도 활속이 이렇게 편하도록 왼쪽으로 묶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혹시 영웅이라는 영화 봤어요? 못 봤습니다. 이영걸 나오는 영웅 거 보면 저는 못 봤어요. 이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영걸 영화 보면 그거 보면 저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저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싸웁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왕조는 진나라지만 그 진 직전에 최대 강국이 조나라입니다. 조나라죠. 문영왕. 조나라의 무령왕이 그 당시 기사호복이라 그래갖고 말 타기 편하도록 이 옷을 짧게 소매를 짧게 하고 바지를 입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 사람 바지 안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사호복을 입고 말을 타면서 드디어 지금 현재 조나라 영토가 대략 지금 보면은 북경 왼쪽에서 이쪽 산서성 근처인데 그들이 보면 늘 싸우는 이민족들이 누구였냐니까 몽골족들입니다. 흉노족이죠. 정확히 하면 몽골이라면 흉노 계통하고 싸우면서 그들의 복식을 갖다가 따라받아서 기사호복을 갖다 한 거예요. 어떤 전투력 배가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바꿨죠. 그래서 무령왕이 기사호복으로 바꾼 다음에 굉장히 조나라 강했다가 나중에 또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진나라가 또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뭐 솔직히 하면 중국 놈들이 요즘 보니까 우리 뭐 BTS니 뭐니 해갖고 잘 나가니까 배 아픈 거지 뭐. 아파서 그럴 거예요. 지들이 기껏 한다는 것은 우한 코로나. 그다음에 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와서 아이고 저희는 작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우쭐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은 중국도 보면 그 수많은 문화들이 그야말로 엉켜서 용광로였던 뿐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가면 그만이지
이 미친 사람들 같이 말이지 갖다 무슨 뭐 짓거라고 짜증나. 그럼 우리나라 고대 복식은 어땠어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고대 복식의 형태인데 네.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네. 우리 기후에 맞고 그러게요. 또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 같은 거를 이제 가미해서 오늘날의 옷이 되는데 네. 가장 특징적인 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고리가 짧아진 거 네, 네. 그리고 고름이 처음에는 여민 역할만 하다가 네. 장식의 효과로 내겠어요 길게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치마가 길어져서 치마 마리를 둔 거. 뭐 이런 정도가 그렇지만 어떻든 뭐 심미적으로 보나 뭐 어떻든 여자의 한복은 좀 예쁘다고 멋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뭐 사실 또 할 말이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고구려 삼국시대부터 특히 이제 통일신라쯤 오면은 통일신라 전부터 보면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보면은 일제 4대 관계를 맺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일종의 뭐 조선시대 같은 뭐 이른바 조공과 책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중국을 뭐 천자국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복식 연호 이런 걸 따라 받아요. 그 복식이 중국 따라 받으니까 이놈들이 헛소리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 수입 네. 이런 거를 위해서 했었던 측면도 있는 거고 네. 어떻든 우리나라는 그 한복 적어도 복식에 있어서는 한 번도 단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우리 거를 갖다 뺏겼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본체 원료가 다르고 그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중국의 한포와 우리의 한복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예를 들면은 그 고려 때 그 네네.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거의 100년이나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왕은 있었어요. 우리도. 예. 충자하는 왕들. 아무튼 조선까지 신라 때부터 네. 그 청사 관제라고 하는데 관복제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이후에 우리 관리들은 전부 다 중국식 복식을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그 기초 하에 우리 것으로 뭐 색깔도 좀 다르게 하고 모양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평민은 안 그랬죠. 예, 평민은 완전히 우리식의 옷을 입었었던 것입니다. 네, 옷을 입긴 입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배우기를 고려 말에 문익점 선생이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갖다가 원나라 지배하에 있을 때 갖고 와서 여기서 우리 경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무명솜이 퍼지기 시작했다. 즉 그 전에는 무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의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네.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정말 옷 하나 갖고 1년 내내 입었을지도 모르고 여름 옷 겨울에 겹쳐서 입었거나 뭐 가죽 뭐 개나 뭐 이런 거 개 가죽 뭐 돼지 이런 가죽 거 해가지고 그냥 집어 쓰고 그래요. 그랬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원나라가 우리를 100년 동안 사실상 지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또 우리의 전통에 최소한 관복은 모르겠으되 이 평민 4대부가 입는 옷이나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은 우리의 이제 이걸 유지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원나라도 또 우리 걸 따라했다면서요. 네, 고려양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고려양. 고려양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결혼 도감에 보면 네. 그때 이제 원나라가 이제 우리 궁녀들 공출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유명한 기황후 아니에요? 영화에 자주 나오는. 예. 네. 그거 기철 일당의 누님인 기황후. 그 역할을 하는 관청을 결혼도감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 결혼도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송출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기황후가 마지막 원나라의 황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서열은 두 번째 황후지만은 첫 황후가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할은 훨씬 이게 아들이 왕이야 거기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황태자인데 뭐. 예. 그러니까 고려의 여인들을 그 궁녀로 아주 대거 이제 기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속자치 도감에 나오는 네네.
의하면 궁궐에 고려 여자들이 태반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옷을 다 쫓아서 한다. 세상에 미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명나라로 바뀌고 나서도 네. 그 고려양의 그 풍속 이것들이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대의 홍치제에 와서 고려의 복식을 입지 말라 하는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고려 양식의 옷이 중국에서 그것도 궁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갔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복식의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게 홍무제 얘기인지 영락제 얘기인지 제가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좀 예전 기억돼서 알려보면 이제 주원장이 홍무제고 이제 그 아들의 몇째 아들이죠. 그 주칙이 이제 영락제인데 그 우리나라 기록에 사신이 갔다 온 기록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비참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어느 날 궁녀 3천을 다 목졸라 죽여요. 그럼 주원장이겠네요. 목졸라 죽이는 이유가 궁녀 중에 궁녀는 황제의 전속물이거든. 네. 근데 이 황제의 전속물인 궁녀가 흔한 이야기로 저 누구야 젊은 환관 중에 조금 좀 아리까리한 놈하고 붙은 거예요. 네. 그걸 그 황제가 화가 나서 젊은 궁녀 3천을 갖다가 일제히 갖다 스스로 다 자결 목졸라 죽입니다. 그때 이제 그 고환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 4시가 되려면 환관이 되려면 네. 그런데 그걸 속이고 그런 놈들이 예,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시험만 뽑는 놈들이 예. 있었대. 궁녀를 손을 댄 거예요. 네. 그게 발각이 나면서 그게 어떻게 발견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발각됐는지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젊은 궁녀는 죽였을 때 그렇다고 뭐 저 보면 조금 이제 나이 많은 궁녀들이까지 뭐 죽였겠어요. 그 뭐 일도 해야. 그 젊은 궁녀는 싸그리 왜 어떤 여인이 부정탄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딱 싹 죽여버렸는데 마침 거기 허드렛일하는 늙은 궁녀들 중에 태반이 고려인이었던 거야. 이 고려인들이 보면 당시 사신으로 온 이쪽 사람들하고 슉슉슉 해갖고 그게 중국 기록에 나오는데 우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왜 한푸를 복원하려고 좀 안달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뭐 불과 한 20년 전부터 네네. 이 한푸 복원 운동이 젊은이들 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에서? 예. 근데 사실 치파오 하면은 네. 중국의 어떤 상징이다. 네. 중국의 문화 DNA다. 네. 이렇게까지 스스로 칭송하고 그 아름다움을 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민족의 옷이라는 자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기면서 이게 자존심이 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푸 복원 운동이 일어났고 젊은이들의 사이에 한푸 개량 복을 입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시진핑 그놈 때문이에요. 시진핑 그자가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뭐 좀 거시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한국 남자들 저 북경 가서 골프 치고 술 먹고 때로는 엉뚱한 짓 하다가 저 호색한이라고 도장 찍히고 저 중국 가서 룸사롱 가면 남자 3명 가면 여자 50명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2001년인가 2002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2012년쯤 되면요. 시진핑이 집권하는 게 2012년입니다. 그때 드디어 중국의 GDP가 일본을 앞섭니다. 그때부터 중국 놈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는 이제 미국한테 한바 뜨자. 그리고 야, 우리가 그래도 200년 전까지 즉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때만 해도 세계 전체 GDP의 32%가 우리였던 최강국이고 그때 유럽 전체를 다 합쳐봐야 15%가 안 됐어. 이놈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뭐 한푸. 근데 어이 중국인 여러분, 당신 암만 그래봐야 그 한푸라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신들이 이거 봤어? 이미 그 당시에 5호 16구 거치고 그 전에 다 거치면서 이미 우리 같은 흉노 계통, 이른바 이민족 계통들이 다 섞여서 당신 것들은 없는 거야. 당신들은 지금 청나라, 만주족의 치파오한테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안 돼, 여러분. 헛소리 좀 하지 마시오. 이게 다 당신들 그 피수와 몸속에는 이미 몽골족과 흉노족과 이민족의 피가 철저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적어도 의복의 문제 단절이 없었다면 네. 중국은 뭐 잘 아시지만 권융재 같은 사람 네. 남자의 경우에 치파오를 안 입으면 네. 다 죽였습니다. 어. 그 명령으로도 여러 차례 나오고요. 단 여성들은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나라 때 죽을 때 네. 수위만큼은 뭐 한인들 한족들이 입던 옷을 입어도 좋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집에서는 그래서 치파오 입으라 그래도 집에서는 그 한족들 지내서 편한 옷 입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보면 너무 무리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뭐 요즘 보니까 1대1로 하면서 너무 오버하는 가운데 요즘 젊은이들 마냥 젊은이들조차도 미쳐 날뛰면서 이제 무조건 뭐 좋은 건 다 질 거라 그러는데 제발 알몸으로 김치나 빚지 마십시오. 이게 알몸 김치. 난 그 더 하나는 게 있더라. 요새 저 김치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알몸 그것도 안 먹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식약청인가 그 어떤 관리놈이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뭐 우리는 원래 뭐 속국이었으니까 그 이른바 그 주인 나라 종주국한테 그렇게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얼빠진 얘기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뭐 문재인이 그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이 갖다가 보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노영민이란 자가 그 주중대사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만절필동이다. 만 번을 굽어져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한다면서 중국의 온갖 아부와 양을 떠는 그런 친중적 자세가 드디어는 문재인 정권의 친중적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은 저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속국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중국 놈들은 이제는 심지어는 김치를 넘어서 한복도 질 거라고 헛소리 흔한 얘기를 개소리하는 판이 되었습니다. 좀 거칠었죠? 왜? 그래도 됩니다.